中国本来有机会可以成为第二个韩国，为自己争取一个更好的未来，但是呢，却选择了俄罗斯、伊朗那种毁灭之路。 몇 주 전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때문에 완전 속이 긁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라는 어떤 한 미국인의 글 때문이었죠. 美国前国家安全委员顾问、国务院顾问、现美国智库亚洲协会执行副主席杰米·梅斯尔日前在社交媒体上表示，中国本来有机会为自己争取一个更好的未来，却选择了俄罗斯、伊朗那样的毁灭之路。在他的眼里，韩国是楷模，俄罗斯、伊朗是反派，这符合美国人的一般认知，但他肯定不知道，在其他人眼里，韩国与俄罗斯、伊朗的形象有着鲜明的不同。韩国是美国的狗子，在美国面前极其卑微。俄罗斯和伊朗虽然有很多问题，但是他们在反对美国霸权主义方面与中国立场一致，尤其是在中国人眼里，这样的对比更加强烈。如果他知道在中国说一个人像韩国人，某种意义上说这是骂人的话，他要是劝中国像韩国一样被人骂都是轻的。 아무튼 지들도 엄청 많이 긁혀서 아프답니다. 그리고 평론의 평자도 모르는 애들도 나와서 애국한답시고 누군가가 던져준 대본을 그대로 읽어냅니다. 近年来，美国对中国的态度可以说是相当恶劣，不管做什么，在美国眼里都是错的。那么，中国到底要怎么做，美国才会觉得满意呢？中国本来有机会成为第二个韩国，为自己争取一个更好的未来，却选择了俄罗斯、伊朗那样的毁灭之路。这话反映出美国人的一贯认知啊，韩国是听话的楷模，俄罗斯、伊朗是闹事的反派。但美国人不知道，在我们眼里，美国是韩国的狗子。 在美国面前极其卑微。俄罗斯和伊朗虽然有很多问题，但是他们在反对美国霸权主义方面，在维护国家利益面前和中国立场是一致的。 비판적 사고란 건 해본 적이 없지만 콩사탕의 나팔수만큼은 아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거죠. 그리고 저렇게 영상 뒷부분엔 하나같이 차이나 넘버원이다, 반미 패권주의 포레버를 외치지만 내용이 너무 뻔해서 편집. 근데 재밌는 건 제이미 매질이라는 사람입니다. 과거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일원이었다는 그의 트위터는 정말이지 깜놀. 너무 재밌습니다. 특히 중국어 번역기를 직접 돌리는 건지 중국 애들 뼈 때리는 게시글을 올리시던 용자셨습니다. 핑핑이는 독하다. 중국 올림픽 수영 선수들은 모두 사기꾼들이다. 그들의 메달은 모두 회수되어져야 된다. 중국이 지금 필리핀과 교전 중이다. 마오는 4,700만 중국인들을 희생시킨 책임을 져야 된다. 중사탕은 중국 인민들의 적이다. 피란 존재는 중국에게 재난이다. 그의 중국몽은 악몽이 되었다. 중국은 우한 역병 대유행에 책임이 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거다. 그리고 위구르 티벳의 과 관련된 그런 걱정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본인 계정에 올려놓은 글들입니다. 그리고 제이미 매칠의 트위터엔 중국의 성장이나 잠재력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역병에 대한 진상파, 감추려는 역사와 희생자들, 이 드러내고 있는 영토 야욕에 대한 경각심에 쏠려있죠. 그리고 사실 그가 말했던 중국은 제2의 한국이 될 수 있었고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라는 발언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한류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서 미국, 유럽에 전에 없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 보면서 중국의 발전도 한국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한탄으로 해석함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동시에 하는 짓거리마다 드러나는 전략 외교의 포악함, 그리고 자국민들조차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악랄함에 대한 한탄이 아닐까.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르는 거냐, 최악의 빌런은 바로 미국이 아니더냐, 어디다 한국을 들이대냐, 이렇게 열을 냅니다. 어떤 정상인이 미국 식민지가 될라 그러겠나? 저 미국의 오만무식함은 학력이 높고 낮음도 따지지 않는구만. 중국은 제2의 한국은 안 될 거야. 근데 미국은 제2의 인도나 되라. 소련이 될 거야. 어이구,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는데도 삶이 고달프다며 고기 한 점 더 먹었다고 그걸로 비판을 받던데 아주 좋겠어. 야, 너무 한국을 좋게 봐주는 거 아니야? 한국은 곧 북한과 러시아한테 삭제당할 테다. 쟤들은 아마 중국인들이 수박도 못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봐. 매일 김치만 먹으란 거지. 쟤는 중국의 강대함이 보이지 않는 거야. 중국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거든.
중국은 스스로 일어나서 한국을 초월했다고 이제 곧 미국을 초월할 거야. 야, 솔직히 한국 네티즌 반응이 궁금하구만. 한국 네티즌 반응이 궁금하시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반응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제2한국이 되길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중국 웨이보 실검에 드러난 중국 애들의 관음증을 말이죠. 한국인이 총칭 후오고에 깜놀했다라는 실검인데 한국 예능에서 총칭 후오고 식당 규모에 놀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7월 13일 실검 1위였습니다. 이딴 게 무슨 뉴스의 가치가 있다는 걸까? 지금 중국의 수혜로 울부짖고 있는 이들과 경제난, 실업률에 한숨 짓고 있는 목소리까지 누르는 한국 예능의 한 장면이 실검 1위를 한다. 비정상이죠. 그리고 진짜 총칭 호구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튼 전 절대 저거 안 먹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영상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정말 뜬금없이 19살 한국 청년이 여친을 아주 잔혹하게 했다라는 뉴스가 웨이보 실검 6위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해당 사건은 2013년 발생했던 사건. 근데 11년이 지나서 이게 2024년 7월 10일 중국 실검 6위까지 오르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4월 27일 한국인들에게 중국 노동절 휴식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게 실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 네티즌들도 어이없어하죠. 한국인들아 실검 돈 주고 사지 마라. 그리고 5월 15일 실검엔 한국 길거리는 생활에 대한 동경을 준다라는 게 이런 게 실검 상위에 올랐고요. 5월 7일 실검엔 한국 민중들 삼겹살에 비계가 너무 많다며 불만 토로 이게 실검 상위에 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느 나라 실검판이냐라는 거죠. 저런 한국 뉴스가 중국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라면 뭐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만 그냥 관음증입니다. 병적인 수준의 관음증이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 내에 어떤 사회적 이슈를 덮기 위해서 굳이 한국 뉴스를 갖다가 저렇게 쳐올리는 거라면 14억 인민들은 참으로 불쌍한 겁니다. 중국이 제2의 한국이 될 수도 있었고 인류에 이바지할 수도 있었다라는 발언에 중국인들이 발끈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란 말에 콧방귀 끼면서 차이나 넘버원을 외치지만 또 뒤에선 한국을 몰래 염탐 중인 니들 심리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혹시 니들 스스로가 한국인 줄로 착각 중인 건지도 모를 일이다. 뭐 딴 건 모르겠고 중국이 제2의 한국이 돼달라는 그런 한국인들은 없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딴 걸로 한국인인 척은 좀 하지 말자. 너무 짜친다. 안녕하세요. 니 하오. excuse me.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가수 변 연습생인데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sorry. 你好，我是来自韩国的歌手犬，我是练习生，可以请问一件事吗？可以问你一件事情吗？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对，请问你有男朋友吗？ 그럼 혹시 그쪽에 남친이 될 수 있을까요? 那我能成为你在那边的男朋友吗？ 秘密来了，我的戏我还没演完呢。